분명히 미리 얘기하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이 방법이 정석은 아닐 거예요. 제가 독학을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낑낑거리다가 알아낸 방법이니까 나는 정석으로 배워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지 마시고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쁘게 만들고 싶다. 이 코너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보세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뒷말하는 제 방법대로 코너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나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를 가르쳐 주자니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말 그대로 이 코너를 예쁘게 스티치하는 거는 저의 영업 비밀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건지 저는 이거를 안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한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큰맘 먹고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잘 배워보세요. 이거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이거를 동영상을 찍으면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니까 어려운 거지 아주 쉬운 겁니다. 기왕 가르쳐 주는 거 확실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배워보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진짜 시작할게요. 여기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앞판이 있고요. 옆판이 있죠. 보통 이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잡아서 한꺼번에 그리프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서 꼬매는 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입체적인 모양의 가방을 만들 때는 그렇게 같이 잡아서 그리프 치는 게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여기서는 패스입니다. 여기서 잠깐이요. 진짜 정석으로 하는 게 어떤 건지는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정석으로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앞판만 그리프를 먼저 다 쳐주는 거예요. 이때 붙일 옆판은 그리프를 치지 않아요. 그래서 앞판하고 옆판을 본드로 붙이고요. 저거를 마름 송곳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송곳하고는 약간 생긴 게 다르죠. 저 마름 송곳으로 앞판에 구멍 뚫은 거를 기준으로 구멍을 하나하나 뚫어가면서 한 땀 한 땀 꼬매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한 땀 한 땀 꼬매는 거예요. 그렇게 꼬매는 게 정석. 올바른 방법 맞아요. 단 문제는 바느질이 예쁘지가 않아요. 지금 같은 이런 모양은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고수가 되면은 예쁘게 만들 텐데 저는 초보 시절에 성질이 급해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독특한 해결 방법이 오늘 가르쳐 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일단 정석이 어떤 건지 잘 아셨죠? 이제 저만의 방법, 저의 영업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고 따라 하세요. 먼저 조건은 패턴이 정확히 맞는다면 그리프 개수가 몇 개냐 이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이렇게 앞판 따로 그리프질하고 옆판 그리프질 따로 해서 그 상태에서 붙이면서 꼬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앞판하고 옆판을 각각 구멍을 뚫어서 붙인 다음에 꼬매려니까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미묘하게 삐뚤어지는 거죠. 아, 두 개가 딱딱 맞으면 좋은데 그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게 살짝 틀어지더라고요. 이걸 가죽이라고 치고 이렇게 가죽 2장을 붙이는데 이거는 그리프 찍은 거라고 칩시다. 가죽 2장에 각각 그리프를 쳐서 맞춘다고 볼 때 지금 이 그림처럼 그리프의 위치가 딱딱 맞으면 너무 좋죠. 평면에서는 가능해요. 저렇게 딱딱 맞으면 개수도 맞고 일직선으로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될 확률보다 잘 맞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틀어지게 될 때가 있어요. 뭐 살짝 어긋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완전히 꼬매기 어려울 만큼 삐뚤어질 적도 많아요. 위에서부터 쭉 꼬매면서 오다 보니 얘랑 꼬매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긋나게. 얘는 이미 이 위에 있는 애랑 꼬맸고 이 구멍이랑 이 구멍이 꼬매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순서대로 얘하고 얘를 꼬매지 말고요. 이미 꼬맨 거지만 얘하고 얘를 꼬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꼬매는 거죠, 얘를.
그러면 풀어지냐? 안 풀어집니다. 그럼 바느질 모양이 이상하지 않냐? 아닙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바느질이 풀리지도 않고 바느질 모양이 이상하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스티치를 했어도 한번 교정해 주지 않으면 점점 더 삐뚤어져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럴 때 한 번씩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얘랑 얘가 한번 꼬맸어도 다음 땀이 얘랑 가까우면 다시 한번 꼬매주고, 그럼 얘는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냐? 네, 맞아요. 단 주의점은 실을 너무 당겨서 바느질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울거나 티가 나요. 그렇게 한번 교정을 딱 해주고 나서 쭉 꼬매다가 만약에 중간에 또 삐뚤어지면 또다시 공갈 바느질을 해서 다시 한번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중간중간 교정하면서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한번 돌려보게 하세요. 이거 되게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말로 이런 식으로 하자니 어려운 것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바느질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 맞다가 중간쯤 내려가면은 안 맞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양쪽을 각각 구멍 뚫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저런 식으로 바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럴 때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삐뚤어진 상태에서 계속 바느질하면은 가방이 뒤틀어져요. 그러니까 저 상태로 내려오면 안 되고요. 저렇게 일자 모양으로 바느질이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내려오다가 바늘이 저렇게 일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운 거는 공갈 바느질이라고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게 큰 역할 없이 가짜로 하는 바느질이라 제가 공갈 바느질이라고 이름 지었으니까 다음번에 제가 공갈 바느질로 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그리고 2번째 경우, 지금처럼 안에 게 있고 밖에서 감싸는 이런 식의 바느질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바느질을 예쁘게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 비법을 알려줄게요. 이거는 저만 하는 방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예쁘게 꼬매는 첫 번째 조건은 그리프의 호수가 다른 거예요. 딱 저 부분만 그리프가 한 치수 작은 걸로 뚫어줘요. 바깥에는 모두 다 8호로 찍었다면 8호로 쭉 찍다가 여기만 9호로 찍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옆판이 안쪽 원이고 작은 원이죠. 앞판이 저렇게 감싸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바느질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그리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찍혀야 바느질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몰리면서 되겠죠. 그래야 예쁘죠. 코너는 이렇게 안쪽으로 몰리면서 바느질이 돼야 이뻐요. 그래서 그리프 간격이 저기는 좀 촘촘하고 바깥 거는 약간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그리프를 뚫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호수가 그렇게 다양하게 있지 않아. 8호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면 그냥 8호로 찍어주세요. 안쪽 코너를 한 치수 작은 걸로 하는 게 예쁘지만 만약에 치수가 그렇게 다양하게 있지 않다면 그냥 다 똑같이 하세요. 괜찮아요? 꼬맬 때 좀 더 신경 써주면 돼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이거였고요. 2번째는 꼬맬 때 이 앞에서 배웠던 공갈 바느질 있죠? 그걸로 꼬매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꼬매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밀릴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밀리는 거죠. 그러면 안 이쁘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으로 몰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서 제가 가르쳐준 공갈 바느질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너를 할 때는 고지곳대로 그 다음 구멍 이렇게 하면서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의식적으로 안쪽으로 몰리게 바느질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땀은 한 땀 가지만 어느 땀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기겠죠. 앞에서 했던 공갈 바느질로요. 그렇게 바느질 해주면 됩니다. 제가 만들었던 거 사진 보여주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는 한 칸을 갔고요. 여기는 바느질 했던 제자리로 나온 거예요.
그쵸? 이 부분은 그렇게 바느질을 해야 제대로 모양이 나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볼게요. 이 사진은 뭐냐면은 앞판은 8호로 찍은 거고요. 여기는 9호로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땀의 크기가 약간 달라요. 그죠? 요렇게 이 부분은 이 정도 길이가 나오고요. 여기는 요 정도 길이가 나와요. 이게 뭐 확대해서 봐서 그렇지 사실 실제로 바느질 하고 보면은 거의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까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코너에 공갈 바느질 해주면서 어느 정도 수평을 잘 맞춰주면서 바느질 한 뒤에 쭉 바느질 하면 돼요. 쭉 바느질해서 가다가 중간에 좀 이렇게 구멍이 안 맞아서 틀어지면 또 맞춰가면서 하면 돼요. 그러다가 코너 오면은 또 코너 또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바느질 해 나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말로 설명이 어려운 거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바느질 했던 자리 또 바늘이 들어가도 풀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바느질 해라. 단 너무 당겨서 하면은 티가 나니까 너무 당기지만 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면 되고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배워서 이게 값어치 없는 걸로 알까봐 제가 안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들 잘 배웠길 바라고요. 이렇게 생긴 가방 만들 때 잘 써먹기를 바래요. 암튼 이번에 가르쳐준 저의 영업 비밀은 기왕이면 모두 다 이해 잘 해서 잘 만들기를 예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그러면 모두 다 예쁘게 만드세요.